깨알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4월 들어서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실적 발표가 이제는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어닝 쇼크가 이제는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어제 현대차까지 낮아진 이 눈높이에 충족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시장의 상승의 원동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차익에서의 매수세가 닷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상의 요인도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도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기업 실적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럼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17%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4,700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4%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585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오름폭 늘렸습니다. 0.62% 오름폭 늘리면서 3,289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부터 볼 텐데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16,000건 감소해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업 실적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택배업체 UPS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주당 1달러 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온라인 배송이 증가한 영향에 덕을 받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주가도 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최대 석유업체 엑슨모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주당 2달러 12센트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는 1%대 내림폭 늘리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날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금융주도 0.2% 소폭 올랐고요. 기술주와 기초소재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통신업종 특히 1%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반면에 에너지주의 흐름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통신업체입니다. 버라이어존 흐름 좋았습니다. 3.7%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이날 이제까지 발표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과 이 통신주 강세 흐름이 반영이 됐습니다. 2.7%대 오름폭 늘렸었고요.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업체입니다. 3M은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진했습니다. 2.7%대 내림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프랑스 쪽만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영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럼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06%대 소폭 내림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840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0.9%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832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0.17%대 오름폭 늘렸습니다. 6,442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영국 쪽입니다. 이 영국의 통계청이 영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0.3% 증가해서 전분기에 마이너스 0.3%에서 이 성장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국이 트리플 딥을 면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반면에 악재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스페인의 실업률이 2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발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의 국가마다 유동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는 아직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깎으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했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테크닙사 흐름 좋았습니다. 정유업체인데요. 이날 오름폭 늘렸습니다. 5.6%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수혜자 업체, 에너지 업체 GDF 수혜제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2.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 탄력 받으면서 0.9%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융주가 1.2%대 오름폭 늘렸고요. 이 기술주와 산업 섹터도 1%대 오르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럼 종목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했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멘트 업체 흐름 좋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사 오름폭 늘렸는데요. 3.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강세였던 이 우편 업체죠. 도이치포스트의 흐름 이날은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날 1.3%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탄력 받으면서 호재성 재료로 강하게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 종목별 업종별 특징부터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좀 하락한 업종도 있습니다. 이 금융주가 0.4% 밀렸고요. 이 필수 소비재도 좀 부진했던 반면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금광업체죠. 랜드골드 리소시즈의 흐름 좋았습니다.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5.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니레버의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2.9%대 밀리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가 대체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고 영국의 GDP 성장률도 개선이 됐다라는 점은 국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호재성 재료입니다. 이 반면에 부담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